2026년 초, 전 세계의 이목이 좁은 중동의 해협들에 쏠려 있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육아와 끔찍한 물류 대란 속에서 세계 경제는 말 그대로 숨통이 조여오는 듯한 위기를 겪고 있었죠. 수백 척의 거대한 화물선들이 연료비 폭등과 지정학적 위협 때문에 항구에 발이 묶인 채 붉은 녹을 뒤집어쓰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동맥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울산의 한 항구에서 아주 기묘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축구장 3개를 합쳐놓은 크기, 건조 비용만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 괴물이 서서히 바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흔한 초대형 화물선이나 유조선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의 심장부에는 그 어떤 거대한 내연기관의 굉음도, 위시, 하늘을 찌를 듯 뿜어져 나오는 검은 매연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는 이 엄청난 쇳덩어리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바다를 가르는 물결 소리만이 유일한 파동이었죠. 선박의 연료 탱크에는 단 한 방울의 원유도, 검고 끈적한 중유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채워주는 배가 다가오지도 않았고 항구 특유의 매연 냄새조차 풍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거대한 배는 무서운 힘으로 파도를 찢으며 압도적인 속도로 대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해운업계와 산유국들은 이 기이한 출항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던 중동의 석유 재벌들도, 바다의 패권을 쥐고 있던 강대국들도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이 엄청난 무게를 이끌고 거친 태평양을 횡단하려는 이 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조용한 강철 괴물의 뱃속에는 세계의 질서를 송두리째 뒤바꿀 너무나도 두렵고도 혁명적인 기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군사 감시 위성을 총동원해 이 배의 항적을 미친 듯이 뒤쫓기 시작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이 100년 넘게 쌓아 올린 견고한 석유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끔찍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두꺼운 강철 껍데기 아래에는 어떤 소름돋는 기술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세계의 권력자들은 이 배를 그토록 두려운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는 내연기관이라는 피에 굶주린 기계에 자신의 목숨을 맡겨왔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오랜 격언은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그 위대한 바다를 지배한 진짜 권력자는 거대한 함선이나 강력한 제국이 아니라 바로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물동량의 90% 이상이 오직 바닷길을 통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양을 건너는 그 무수한 철제 괴물들을 움직여온 유일한 원동력은 쉴 새 없이 타오르는 화석 연료의 폭발적인 힘이었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굳건히 석유 밸브를 쥐고 있는 극소수의 국가들은 이 끔찍한 의존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밸브를 아주 조금만 조여도 태평양 너머의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지구 반대편 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어버리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대 초반 수에즈 운하와 홍해에서 벌어진 끔찍한 해상 봉쇄와 분쟁 사태를 통해 그 위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물길이 막힌 것은 고작 며칠에 불과했지만 글로벌 공급망은 도미노처럼 붕괴되었고 전 세계는 수백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사건은 석유라는 검은 피에 깊이 중독된 인류의 경제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얇은 얼음판 위를 걷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산유국들은 에너지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휘두르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르고
자신들만의 오만한 제국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닐수록,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질수록 그들의 권력은 더욱 무소불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국가도 이 숨막히는 굴레와 보이지 않는 사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을 가진 대한민국은 이 잔혹한 에너지 독점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피를 흘려야 하는 취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총성이 울리거나 원유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뼈아픈 굴욕의 역사를 수없이 반복해야만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동의 석유에 목을 매고 강대국들의 자원 패권 앞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척 고개를 숙이면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끔찍한 종속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버릴 무시무시한 반란을 아주 조용히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무대의 화려한 조명 뒤에서 강대국들의 매서운 감시망을 완벽하게 피해가며 은밀하게 벼려온 이 반역의 칼날은 과연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을까요? 수십 년의 굴욕을 견디며 한반도 남쪽 끝자락에서 피어난 이 지독한 복수극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26년 세계 해운업계에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 바로 전례 없는 환경 규제의 폭풍이 바다를 덮친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발표한 무자비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도입된 살인적인 탄소세는 바다의 생태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제까지 대양을 호령하며 막대한 불을 실어 나르던 거대한 상선들은 하루아침에 막대한 벌금을 쏟아내는 거대한 바다의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의 화물선의 90%가 당장 엔진을 끄거나 천문학적인 환경 부담금을 내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굴지의 해운사들은 줄도산의 공포에 떨었고 세계 물류망은 또다시 마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파멸을 피하기 위해 해운업계는 황급히 액화천연가스나 메탄올 같은 친환경 대체 연료를 찾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조선소들은 앞다투어 대체 연료 선박을 내놓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 했죠. 하지만 이러한 대체 연료들은 그저 죽음을 조금 늦추는 값비싼 진통제일 뿐, 화석 연료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탄소세의 공포에 떨며 낡은 배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이 재앙을 100년에 단 한 번 올까 말까한 완벽한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석유 패권의 굴레에서 평생을 고통받아온 그들은 남들이 그저 더 깨끗한 기름을 찾고 있을 때 아예 바다의 룰 자체를 엎어버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다른 나라들처럼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척하면서 한국의 정부와 거대 조선소들은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서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될 극비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선박 건조의 상식을 파괴하는, 아예 화석 연료라는 개념 자체를 배의 심장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는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유럽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해운 강국들과 미국의 콧대 높은 전문가들은 이 은밀한 움직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헛된 망상이라며 맹렬하게 조롱했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를 움직이려면 무언가를 불태워야 한다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바다의 절대적인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불가능한 기술에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으며 무모한 도박으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굳게 닫힌 조선소의 경납고, 뒤에서는 세계 해운업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버릴 거대한 괴물이 조용히 뼈대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미친 프로젝트.
국제 해운업계의 권위자들조차 코웃음 치며 비웃었던 그 7천억 원짜리 환상의 설계도에는 과연 어떤 소름 돋는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것일까요? 짙은 바다 짠내와 철이 부딪히는 매서운 기계음이 진동하는 대한민국 울산의 거대한 조선소에는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햇빛조차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의 심장부라 불리는 이곳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쏟아내는 땀방울 뒤편에는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하게 통제된 극비구역이 존재했습니다. 그 철저한 장막 안에는 한국 최고의 엘리트 엔지니어들과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과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오직 불가능해 보이는 단 한 장의 설계도에 걸어버린 맹목적인 총괄 설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대한 배의 심장인 엔진과 씨름하며 바다의 법칙을 마스터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만들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배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철로 덮인 배 안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의 작은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극비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째 되던 해, 굳게 닫힌 연구소 내부는 끔찍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해양공학의 상식을 모두 파괴하고 화석 연료를 완전히 배제한 미지의 동력원을 거대한 선박에 이식하는 작업은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진행된 수백 번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번번이 거대한 폭발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끝이 났고, 엘리트 연구원들의 정신력은 서서히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부 내부에서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며 당장 프로젝트를 폐기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매일같이 그들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이 무모한 도전을 포기하려던 그 절망적인 미니 클라이맥스의 순간, 총괄 설계자는 가장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금단의 상자를 마침내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힘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재앙의 씨앗이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였습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쇳덩어리와 수십만 톤의 화물을 싣고 거친 바닷물을 가를 엄청난 추력을 얻기 위해 그들은 기름 대신 영구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기적의 동력원을 마침내 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안착시킬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기적의 심장은 단 한 번의 연료 주입으로 무려 20년 동안 거친 대양을 횡단할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의 불꽃을 인간의 힘으로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의 미세한 계산착오라도 발생한다면,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균열이라도 생겨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선박의 침몰이나 해양 오염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그들이 뱃속에 품은 이 거대한 에너지가 바다 한가운데서 폭주하는 순간, 정박해 있던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 거대한 항구 도시 전체가 지도상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릴 수 있는 끔찍한 파멸의 위험을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위험천만한 괴물의 심장을 품고 그들은 대체 어떻게 세계의 눈을 속이며 이 미친 도박을 완성하려는 것일까요? 세상의 완벽한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철통같이 굳게 닫힌 울산의 조선소에서 새어나온 아주 작은 파편 같은 소문들은 바다를 건너 순식간에 세계 금융의 중심지와 중동의 호화로운 궁전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시아 변방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엔지니어들이 벌이는 우스꽝스러운 해프닝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위성사진과 해킹된 조각난 데이터를 퍼즐처럼 맞추어 나가면서 그 헛소문이 사실은 100년 동안 이어져 온 화석 연료 제국의 붕괴를 알리는 묵시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석유로 세계를 지배해온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과 그들의 뒤를 봐주는 강대국들은 엄청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왕좌를 위협하는 이 건방진 도전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기득권을 쥔 지배자들은 피를 보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는 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선박의 건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대한민국을 향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을 자랑하던 조선소의 메인 서버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정체불명의 국가급 해커들로부터 무자비한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설계도를 훔쳐내거나 건조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프로젝트에 참여한 핵심 연구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검은 양복을 입은 자들의 감시망에 노출되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이 만들고 있는 이 정체불명의 선박이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무기라며 악의적인 거짓 선동이 쏟아졌습니다. 동맹국이라 믿었던 나라들조차 한국 정부를 향해 당장 이 불온한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숨막히는 정치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토록 끈질긴 방해 공작과 살인적인 압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의 그림자 속에서도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버텨내며 기적적으로 괴물의 심장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차가운 강철 심장에 최초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동 테스트뿐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점화를 위해 두꺼운 방탄유리로 둘러싸인 통제실에 모인 사람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피로,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열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화면에 수치들이 오르며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고요함 속에서 마침내 메인 스위치가 올려지려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완벽하게 외부와 차단되어 있어야 할 핵심 동력 연구실 내부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찢어질 듯한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연구실은 순식간에 매연과 비명 소리가 뒤엉킨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안전 밸브의 압력을 조작해 놓은 명백하고도 잔혹한 사보타주였습니다.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과 수천 명의 피와 땀이 서린 인류의 역사를 바꿀 위대한 프로젝트가 첫 숨을 쉬어보기도 전에 잿더미로 변해버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시꺼먼 연기 속에서 파괴된 시스템과 멈춰버린 괴물의 심장.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은 과연 이 끔찍한 음모를 뚫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불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처참한 폭발 사고가 휩쓸고 간 연구실은 절망의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수년의 땀방울이 녹아든 귀중한 데이터베이스와 정밀한 장비들이 처참하게 파괴되었죠. 모든 언론과 적대적인 국가들은 마침내 이 오만한 프로젝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조롱하며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타버린 잔해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핵심 코어를 꺼내어 더욱 철저하고 폐쇄적인 지하 벙커로 모든 시설을 은밀하게 옮겼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핥을 시간조차 없이 다시 한번 괴물의 심장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선박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수미터 두께의 특수 합금과 나부로 겹겹이 둘러싸인 밀실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엔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엔진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작고 완벽한 인공태양에 가까웠습니다. 바로 혁신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의 궁극적인 결정체였습니다. 기름을 태우는 대신
우주의 기본 원리인 원자핵 분열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기적의 장치였죠. 과거 원자력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에서나 쓰이던 거대하고 위험한 군사기술을 상업용 화물선에 완벽하게 이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약이었습니다. 방사능 유출이라는 인류 최대의 공포를 통제하기 위해 연구진은 기존의 냉각수 대신 특수 액체 금속을 사용하는 기적적인 설계안을 완성했습니다. 배가 두 동강이 나거나 심해로 가라앉는 최악의 해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스스로가 즉시 차갑게 굳어버려 방사능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완벽한 피동형 안전장치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공학이라는 이름으로 빚어낸 거대한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연구진은 파괴된 시스템을 복구하며 기존 설계의 취약점을 오히려 1000배 이상 강화시키는 전화위복의 기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원자로를 감싸는 외벽에 수만 개의 정밀 센서를 심어 미세한 진동이나 압력 변화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인간의 아주 작은 실수조차 완벽하게 배제하고 기계 스스로가 재앙을 차단하는 무결점의 통제력을 확보한 것이죠. 외부의 해킹은 물론이고 내부의 사보타주조차 통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배 안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기나긴 복구와 뼈를 깎는 재설계 끝에 마침내 강철 괴물의 심장이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방해 공작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군사적 통제 속에서 원자로의 제어봉이 서서히 뽑혀 올라갔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계기판의 바늘이 요동치더니 마침내 인공태양이 첫 번째 눈부신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진동조차 느껴지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선박의 심장부에 뜨거운 생명력이 도는 순간 7천억 원짜리 괴물은 완벽하게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의 인공적인 평온함을 벗어나 집어삼킬 듯이 울부짖는 진짜 대자연의 분노와 지정학적인 덫 앞에서도 이 작고 위험한 태양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026년 어느 날 밤, 미국 펜타곤의 벙커부터 중국 베이징의 지하 지휘소까지 전 세계의 군사 위성의 수천 개 렌즈가 태평양 한가운데에 단 한 곳의 좌표를 숨 막히게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7천억 원짜리 거대한 강철 괴물이 역사적인 첫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백고동 소리조차 내지 않는 이 유령 같은 배는 푸른 바다 위로 하얀 항정만을 남기며 유유히 국제 수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각국의 해군 지휘관들은 레이더망에 잡힌 이 괴물의 압도적인 속도와 단 한 번의 연료 보급도 없이 끝없이 뿜어져 나오는 비정상적인 추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배가 선택한 첫 번째 항로가 널리 알려진 안전하고 평화로운 무역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괴물 선박은 마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조롱이라도 하듯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적 긴장감이 팽팽하고 영유권 분쟁이 치열하게 얽혀있는 가장 위험한 해협을 향해 거침없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는 정체불명의 핵 잠수함들이 은밀하게 배의 하부를 추적했고 수평선 너머로는 초대형 구축함들이 포신을 겨눈 채 이 불청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은 미승인 위험 선박이라는 억지 명분을 내세워 어떻게든 이 배를 납포하거나 침몰시킬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대한 구축함들이 뱃길을 가로막고 무전으로 당장 엔진을 끄라며 살벌한 최후 통첩을 날렸지만 이 강철 괴물은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서운 속력으로 바다를 찢으며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태워 움직이는 일반적인 군함들은 엄청난 연료 소모를 감당하기 위해 수시로 보급선에 의존해야 했지만
심장부에 인공태양을 품은 이 배에게는 그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덩치로 뿜어내는 압도적인 파도와 맹렬한 기세, 오히려 포위망을 좁혀오던 강대국의 군함들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급히 방향을 틀어야만 하는 아찔한 미니 클라이맥스의 순간이 연출되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얄팍한 지정학적 장벽 따위는 이 무한한 동력 앞에서는 그저 종이장처럼 무기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촉즉발의 해상 대치 상황이 극에 달해 군함들의 함포가 진짜로 불을 뿜으려던 바로 그 찰나. 레이더 화면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기이한 자연현상이 감지되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괴력 등급 최고 단계인 초강력 슈퍼 태풍이 갑자기 경로를 틀어 이들이 대치하고 있는 해협의 정중앙을 덮친 것입니다. 빌딩 높이의 거대한 해일과 초속 70m의 살인적인 강풍이 몰아치자 화석 연료에 목숨을 건 재래식 군함들은 생존을 위해 모든 작전을 포기하고 앞다투어 항구를 향해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름배들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꼬리를 내린 그 지옥 같은 폭풍우 속 오직 한국의 7천억 원짜리 강철 괴물만이 흔들림 없는 붉은 빛을 번뜩이며 시커먼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조용히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20m가 넘는 집채만 한 파도가 칠흑 같은 하늘 위로 솟구치며 거대한 강철 덩어리를 집어삼킬 듯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분노 앞에서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창조물도 한낱 장난감처럼 부서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이 이 7천억 원짜리 괴물이 왜 그토록 경이로운 존재인지 증명할 완벽하고도 웅장한 무대였습니다. 화석 연료를 태우는 재래식 엔진을 단 주변의 군함들은 엔진에 바닷물이 들이칠까봐 혹은 연료가 바닥나 전복될까봐 공포에 질려 뿔뿔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오직 한 척의 배만이 악마의 아가리 같은 태풍의 중심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선박이 그 끔찍한 파도를 뚫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덩치가 커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의 심장부에서 끊임없이 타오르는 작은 인공태양은 일반적인 디젤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이고도 일정한 추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배의 앞머리를 사정없이 때리며 속도를 늦추려 할 때마다 원자로는 즉각적으로 더 강력한 에너지를 프로펠러로 쏟아내며 파도를 하르프 그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외부에서 산소를 빨아들여 연료를 태울 필요조차 없었기에 거센 폭우와 집어삼킬 듯한 바닷물도 괴물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습니다. 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선형 탄환처럼 태풍을 뚫고 묵묵히 전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맹렬한 폭풍우를 방패 삼아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항해한 끝에 거짓말처럼 먹구름이 걷히고 눈부신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졌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바다 위에는 이 배의 앞길을 가로막던 강대국들의 거만한 군함들은 단 한 척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자연의 분노 앞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느라 완벽했던 해상 봉쇄망을 스스로 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극한의 자연재해와 지정학적 위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벽을 동시에 박살낸 이 선박은 흠집 하나 없는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예정된 항로를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술력이 마침내 자연의 한계와 강대국의 오만함을 동시에 무릎 꿇린 역사적인 미니 클라이맥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길고도 끔찍했던 항해를 마친 이 강철 괴물은 마침내 목적지 항구에 그 거대한 돈을 무사히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과 권력자들은 숨을 죽이고 이 역사적인 입항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단 한 번의 주유도 하지 않았고 굴뚝에서는 먼지 한 톨 뿜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항구에 정박한 이 배가 싣고 온 것은 단순히 하역을 기다리는 수만 개의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의 뱃속 깊은 곳에는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과 낡은 경제 질서를 산산조각 내버릴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뉴욕 월스트리트를 깨우는 개장 벨소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롭고 불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한 거대한 충격파는 중동에서 터진 끔찍한 전쟁이나 엄청난 자연재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천억 원짜리 한국산 화물선이 기름 한 방울 없이 험난한 대양을 횡단해 무사히 항구에 빈들 내렸다는 짧고도 건조한 해운 뉴스 속보 한 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속보가 전 세계로 타전된 지 단 몇 분 만에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들과 재래식 화물선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해운사들의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곤두박질치며 주식시장에 전광판을 핏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주요 조선소들에는 전 세계 선사들로부터 기존의 화석연료 선박 계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당장 그 기적의 심장을 단 새로운 배를 만들어 달라는 백지수표와도 같은 주문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붕괴와 천문학적인 돈의 이동은 겉으로 드러난 아주 얄팍한 파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온 낡고 거대한 권력의 축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유 밸브를 쥐고 세계 경제의 목줄을 마음대로 흔들던 산유국들과 석유 패권을 호위하던 강대국들은 짙은 패배감과 걷잡을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땅속에서 퍼올리던 검은 황금은 더 이상 세계를 굴복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오랜 진리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제 그 바다를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영원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는 이제 땅속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자원이 아니라 무한한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창조해내는 압도적인 기술력 자체가 새로운 시대의 절대 권력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늘 외교적 서름을 겪어야 했던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가 단 한 번의 혁명적인 기술 도약으로 단숨에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판을 뒤엎어버리는 경이로운 미니 클라이맥스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인류의 물류는 석유 제국의 변덕스러운 간섭 없이, 살인적인 탄소세의 공포 없이, 그리고 그 어떤 강대국의 지정학적 봉쇄망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화석연료의 지독하고 끈질긴 사슬에서 인류를 해방시킬 완벽한 열쇠가 마침내 세상에 등장했지만 역사적으로 권력을 잃은 지배자들은 결코 피를 보지 않고 얌전히 왕좌에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초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숨통을 쥐고 흔들 이 끔찍하고도 매혹적인 기술의 독점을 그저 가만히 박수치며 지켜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 움켜쥔 이 기적의 열쇠를 산산조각 내거나 통째로 빼앗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훨씬 더 잔혹하고 은밀한 새로운 전쟁을 이미 시작한 것일까요? 2026년 현재 우리가 숨죽여 목격한 이 7천억 원짜리 강철 괴물의 이야기는 단순한 해운업계의 혁명이나 한 아시아 국가의 눈부신 산업적 성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인간의 폐를 병들게 하고 지구를 서서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낡고 부패한 화석 연료의 시대가 마침내 끝났음을 알리는 웅장한 장송곡이자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배가 진정으로 파괴한 것은 바다에 거친 파도나 세계 경제의 낡은 질서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선박은
인간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불태우고 환경을 파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인류의 오랜 절망감과 기술적 한계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우리의 목을 옥죄던 기후 변화에 끔찍한 시계바늘을 멈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바로 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는 차가운 강철 심장 속에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7천억 원짜리 괴물 선박의 기적적인 성공은 인류가 마침내 지구의 한정된 자원을 파먹는 기생적인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미니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속의 썩은 기름에 의존하지 않고 우주의 근원적인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율하는 진정한 창조자의 영역에 당당히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특정 산유국의 독재나 강대국의 지정학적 족쇄, 그리고 파멸적인 환경 재앙이라는 세계의 거대한 사슬을 단숨에 끊어버린 이 위대한 혁명은 기존 에너지 권력자들의 발악과 거센 견제 속에서도 결코 멈출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해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친 바다를 제패한 이 작고 완벽한 인공태양의 기술은 이제 대양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거대 도시들을 공해 없이 영원히 밝히고 언젠가는 심해와 우주를 향한 더 먼 항해를 가능하게 할 가장 강력하고 순수한 날개가 될 것입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 끔찍한 폭풍우와 강대국들의 봉쇄망을 뚫고 나아간 이 배의 하얀 항적은 우리 인류가 맞이할 눈부시게 푸른 미래를 그려낸 첫 번째 지도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검은 석유의 시대는 이제 차가운 심해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한하고 깨끗한 에너지의 새로운 태양이 거친 바다 위로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이 2026년의 세상은 지금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고 아름답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뒤바꿀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당신은 이제 어떤 항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